됐어. 아, 나 진짜 이상하네. 됐어. 그래서 여러분 중수소라고 하는 건 원래 우리 자연에 있죠. 자연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도 중수소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알겠죠? 있어요. 하지만 그 양이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존재하냐면 실제로는 얘가 한 99.9% 정도 존재하고요. 얘가 한 0.1% 정도 실제로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도 전체 수소의 0.1% 정도는 중수소예요. 알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중수소의 존재비를 0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왜 이런 거냐면 실제로는 이거지만 이 문제에서는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중수소는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까 뭐냐면 질량 분석 문제에서는 탄소의 경우도 보시다시피 질량 분석의 결과 동위원소가 13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탄소의 경우는 질량수 12만 고려하겠다라고 직접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동위원소가 다 존재하는데 그 동위원소의 실제 존재비를 계산하게 해서 저기에 있는 중수소를 이 문제에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 문제에서는 중수소를 고려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조금 더 고급스럽다라고 해야 되나? 저렇게 존재비를 계산해서 중수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소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동위원소가 있죠. 뭐가 있죠? 네, 바로 그 유명한 삼중수소가 있죠. 얘는 이름이 뭐죠? 삼중수소 영어로? 내 기억에 가면 내 잘 안 나거든요. 이게 트리티움인가? 하여튼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T로 줄였어요. T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수소는 질량수가 2인데 얘는 질량수가 3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가 모여가지고는 전자 하나가 있는 이런 식의 수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삼중수소는 여러분 우리 자연에 얼마나 있을까요? 삼중수소는 우리 자연에 얼마나 있을까요? 삼중수소는 우리 자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자연에는 삼중수소가 없어요. 왜일까요? 네, 안정하지 않아서 스스로 방사능 핵분괴를 하거든요. 핵분괴를 하기 때문에 금세 핵분괴를 통해서 다른 중수소나 수소, 다른 것들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연에는 삼중수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삼중수소는 오직 어디서만 만들어지냐면 바로 오직 인간에 의해서만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뭐? 핵폭발과 핵폭탄과 원자력 발전소요.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삼중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은 생명체가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예찬, 삼중수소 물 먹으면 먹고 싶었나요? 저기 누구냐? 저기 홍우 삼중수소물 어떻게 생각? 먹을 수 있을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있잖아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삼중수소물인데 그 후쿠시마 오염수 그대로 50ml 딱 떠먹으면 즉사해요.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50ml 이 정도. 그 정도 핵 폐기물로 나오는 그거 딱 떠가지고 먹으면 즉사합니다. 50ml만 먹으면. 그 정도로 위험한 게 삼중수소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고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자연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위험한 놈이에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희석해서 먹을 수 있다. 뭐 사실 이거겠죠. 청산가리죠, 청산가리. 청산가리도 희석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을까요? 청산가리도 계속 희석하면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삼중수소는 원래 자연에 존재하지도 않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알겠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중수소는 자연에 없다라는 거는 이거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찾으면 얘는 제 자연계 존재비가 0%예요. 데이터에 자연계 존재비가 없어요, 알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인을 할 때는 첫 번째 요거 알겠죠? 요 세 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건 바로 특정 원소들의 존재 방식에 대해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뭐냐? 여기 브로마이드가 하나 들어가 있는 분자, 2개 들어가 있는 분자, 3개 들어가 있는 분자 맞아요? 여기 있어요? 찾았죠?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의 존재 가능한 분자량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때 편의상 탄소하고 수소는 고정돼 있다고 칩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탄소는 12만, 수소는 1만 있다고 칩시다. 그냥 편의상 하겠죠? 그럼 이때 가능한 분자량은 뭐가 있을 거냐면요. 1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브로마이드가 뭐하고 뭐가 있어요? 79가 있고 81이 있죠. 그러면 79일 수도 있고 81일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값이 뭐 나와요? 자, 빨리 계산해 보세요. 뭐 나와요? 94요? 94. 그럼 해보나 마나 얘는 96이겠죠. 그죠? 96.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존재 가능한 분자량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최저 분자량은 뭐가 있을 거냐면요. 12 더하기 2 한 다음에 79 곱하기 2가 있겠죠. 둘 다 79일 때.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쯤 나오죠? 170이에요. 172. 자, 그리고 최고 분자량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있겠죠? 80. 이게 있겠죠? 그럼 얘는 176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174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분자 같은 경우는 존재 가능한 분자가 요 세 가지가 나타나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존재 가능 분자량이 뭐가 있을 거냐? 12 더하기 1 한 다음에 79 곱하기 3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계산은 뭐 되죠? 250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가능한 분자량은 252, 254, 256일 거예요. 256은 12 더하기 1 한 다음에 81 곱하기 3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분자량이 2가지가 나오고 얘는 분자량이 3가지가 나오고 얘는 분자량이 4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저 3가지의 확률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자, 요 놈 94가 있고 96이 있다고 칩시다. 탄소하고 수소는 고정적이라고 했을 때 브로마이드 때문에 94, 96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둘의 존재 확률은 얼마죠? 똑같죠. 1대1이죠. 그럼 이때 존재 확률은 둘 다 0.5로 똑같습니다.
즉 94분자력이 나올 확률과 96분자력이 나올 확률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존재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172와 174와 176의 존재 확률이 각각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놈은 그 존재 확률이 250과 252와 그 다음에 254와 256 이 존재비가 어떻게 되느냐?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마치 파스칼 삼각형 같은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면 이 녀석의 존재 확률 0.5를 P, 얘를 Q 라고 하면 이때 존재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P 플러스 Q가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은 P 플러스 Q를 제곱한 걸 전개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 전개해 주시면 P제곱 2PQ Q제곱이 될 텐데 요 전개한 것의 P제곱에 해당하는 확률이 4분의 1이고 2PQ에 해당하는 확률이 2분의 1이 되고 Q제곱에 해당하는 확률이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브로마이드가 3개 들어간 거는 존재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P 플러스 Q의 3승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전개를 해주시면 P제곱, P3승, 3P제곱 Q, 3PQ제곱, 그리고 Q3승이 나오고 있네요. 그럼 이때 요 각각의 항들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어떤 분자에 브로마이드가 하나 들어가느냐, 2개 들어가느냐, 3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패턴이 요렇게 나타난다는 걸 전문가들은 외우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 다시 이 문제에서 제시하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림을 보면 보시다시피 누구랑 패턴이 같아요? 누구랑 패턴이 같아요? 이거랑 패턴이 같죠? 패턴이 같죠? 그러면 이거랑 패턴이 같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된 분자 안에는 브로마이드 원소가 몇 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2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Y가 바로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교과 과정에서 이런 것까지 언급하진 않는데 매스 스펙트럼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거기 교재에 보시면요. 이 패턴에 조그만 게 하나 이렇게 섞여 있을 거예요. 그죠? 섞여 있죠? 얘는 누구의 존재를 뜻하는 걸까요? 조그맣게 섞여 있는 애들은. 바로 뭐냐면 얘네들은 탄소 13의 존재를 뜻해요. 간단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나는 12만 생각을 했지만 제시된 문제에서는 탄소 13도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탄소 13의 존재 때문에 여기에 조그만 녀석들이 같이 섞여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를 알고 논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서울대 문제보다는 카이스트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게 나왔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데 뭐 하다 보니까는 이제 다 설명을 못해서 내가 저기 학원의 밴드 아세요? 밴드? 학원 밴드 알아요? 지금 우리 수업이 밴드에다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의뢰를 하시면은 그 학원 밴드 그 주소를 알려줄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오늘 내가 추가 영상을 하나 더 올려놓을게요. 알겠죠? 추가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올려놓을 테니 그걸 보고 조금 더 복습을 해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가 영상을 낼 테니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학원에 의뢰를 하면 그 밴드 번호를 밴드 주소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걸 보고 추가적으로 복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됐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량 분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요. 그 입시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루이스 구조 그리기예요. 예찬이 루이스 구조 잘 그려요? 못 그리진 않겠지. 뭐 다 그리는데 그 중에 몇몇 또 매콤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위주로 루이스 구조 그리기,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결합 에너지 이런 컨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뭐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뭐 어떤 것들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음 시간엔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강 영상 하나 꼭 보세요. 알겠죠? 보세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까지 자, 예찬, 그다음에 홍우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자, 따라해 주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홍우 안 해요? 안녕. 됐다. 스고이. 그리고 이게 코스 1은 더 안 가져도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들이 기출 문제가 있죠. 카이스트 기출 문제집.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가지고 오세요. 이건 계속 같이 쓸 거니까. 알겠죠? 시험 네. 풀고 네, 해가지고는 여기 이게 만약에 그게 뭐냐면 채점을 받고 싶다고 하면 요거만 뜯어오시면 돼요. 요거만 여기 딱 잘라가지고 이게 이름하고 데이트 날짜 이름 아이디가 이름 알겠죠? 해갖고 잘라갖고 가져오시면은 내가 채점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요거만 가져오면 되겠지? 됐어.